자, 그럼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글로벌 디바이스 커멘트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창 있죠? 내비게이션 창에 글로벌 디바이스 커멘트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여기 뜬 창에서, 여기서 이제 X 코멘트 달고 싶은 소자, 소자에 대해서 X0, X1, X2 입력에다가 지금 정회전 버튼이 되겠죠. 정회전, 역회전, 정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적어주시면 여기 그 디바이스 X0라는 디바이스에 정회전이라는 코멘트가 달리게 돼요. 코멘트라는 거는 이제 디바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거죠. 디바이스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0는 정회전이라고 설명글이 표시가 되고 X1은 역회전, 그 다음에 X2는 정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찾아가지고 디바이스명에 보시면은 여기 클릭을 할 수 있어요. 클릭해서 Y20이라고 쳐주면 Y20부터 쭉 디바이스가 순서대로 그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이름 또 적어주시면 되죠. 역회전, Y20은 출력이니까 정회전 램프, 역회전 램프, 정지 램프 이렇게 적어주시고, 다른 것들도 이제 알아서 적어주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정역회전이지 않습니까? 정역회전.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나? 요거예요. 이거 프로그램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정회전 부분, 일종의 그 인터락입니다. 여기가 이제 역회전 인터락인데, 그래서 상대방께 붙어 있죠. X2는 여기서 보시면 X2는 그거예요. 전체 뭡니까? 스탑 버튼. 정지 버튼이죠. 정지 버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지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정지할 때 단지 정지 버튼만 쓰는 게 아니라 정지도 이제 그 램프로 좀 정지 램프를 표시하자라고 해서 여기 정지 램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하나 좀 추가가 된 거고, 정지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가 배웠던 인터럭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가 서로 인터럭 접점이죠. 여기 인터럭이 이제 출력 가지고 인터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눌러 가지고 얘를 꺼줄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X1이 켜졌다, 그래서 Y21이 켜졌다고 하면 이쪽 부분이 이제 끊어지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눌러도 여기를 끊어줄 기능이 없죠. 끊어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쪽을 켜줄 수가 없습니다. 출력 가지고 인터럭 잡아주면 상대방 버튼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거죠. 누르지 안 되나? 자, 그리고 이제 정지 부분은 제가 그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정지 부분에서 SM402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 하면, SM402는 특수 릴레이에서 최초 한 번만 실행한다고 했죠. 최초 한 스캔만. 한 번만 실행하고 그 다음부터 실행 안 합니다. 얘는 왜 들어가 있냐면,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딱 실행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Y22가 점등이 되죠. 이게 정지 램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전원을 켰을 때 정지 램프에 먼저 불이 들어오게 하려고 일부러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 빼고는 이제 그 다음에 기능이 없는 거죠. 한 번만 딱 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여긴 전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최초 한 스캔 초기화 시켜주는 데만 필요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X2하고 Y22 자기 유지가 되고, 정지 부분에서는 Y20, Y21, 여기 정지 버튼이 아니군요. Y20하고 Y21 이렇게 해서 Y20하고 Y21이 켜졌을 때, 켜졌을 때 여기가 꺼지도록 해주는 인터럽 부분이 되겠죠. 인터럽 부분이 되는데, 이제는 X2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지 버튼이다 보니까 얘들을 꺼줄 수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얘도 꺼주고, 그러면 자기가 켜지겠죠. 얘도 꺼주고 할 수 있는 입력 가지고 했기 때문에 스탑 버튼 부분은 버튼 눌러서 상대방을 꺼줄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 버튼 눌러서 상대방을 꺼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 개가 다 인터럭이라고 볼 수 있죠. 세 개가 다 인터럭인데, X2 같은 경우는 X2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꺼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인터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우리가 이거 출력으로 인터럭 잡는 거하고 입력으로 인터럭 잡는 거 배웠기 때문에, 여기 입력으로 인터럭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부분, 요게 이 부분은 상대방을 꺼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응용 부분이라서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프로그램 짜실 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도 아주 잘 나오게 생겼죠.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전동기 정력이고, 뭐 이쪽이 정회전 부분이겠죠. 역회전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회전시키려면, 실제로 회전하는 부분 추가하려면 여기다가, 여기 이제 램프가 되는데, 램프도 표시하고 추가도 시켜주려면 여기다 해서 Y 25부터 해서,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그 MC를 달아주면 되죠. MC 마그네틱 컨택트 달아서 전동기를 돌려주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Y26 해서 여기도 MC를 달아주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여기는 이제 그 전동기를 동작시키는 형태로 작용을 하겠죠. 여기는 이제 램프로 쓰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멘트 표시하려면, 코멘트 표시는 여기에서 보기에서 코멘트 표시, 요 메뉴 선택하시면은 우리가 좀 전에 작성했던 코멘트, 여기 있죠. 좀 전에 작성했던 이 코멘트가 여기 표시가 됩니다. 아래쪽에. X0는 정회전 달았기 때문에 정회전 표시되고, Y21의 역회전 램프, X2는 정지, Y20은 정회전 램프, 정회전 램프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어떤 의도로 짰는지를 지금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확인하고 싶을 때 이 코멘트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디바이스 코멘트. 디바이스 코멘트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그 디바이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적어 놓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좀 해보시도록 하고, 저번에 한번 해보지 않았나요? 안 해봤었나? 일단 여기 타이머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적산 타이머 부분도 있고, 적산 타이머를 실제 여기서 안 해보지 않나? 좀 설명 부분이 좀 긴데요. 설명 부분 하고
실제 프로그램은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회로도를 가지고 타임 차트를 가지고 작성하는 방법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간단한 이제 지원 동작 실습해보고, 여기 너무 간단하네요. 다음 시간 제가 이제 자료를 새로 만든 거 있는데 그거 올려가지고 실제 또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타이머라는 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우리 실제 그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를 실제로 소자를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자를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소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그 뭡니까 다 지원을 해주죠. 개수는 뭐 원하는 만큼 다 개수를 지원해 줍니다. 이게 CPU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0개 이상 2000개였나요? 우리 2000개 이상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쓰고 차고 남을 정도로 타이머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타이머는 우리가 일반적인 릴레이하고 조금 다른 점이 코일이 여자된 다음에 타이머는 코일이 여자된 다음에 일정 시간 후에 동작을 하는 거,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거, 늦게 동작하죠. 지연 동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 릴레이 같은 경우는 코일이 여자가 되면 바로 동작하죠. 여자시 바로 동작인데 순시 동작이죠. 요게 릴레이고, 아니면 또는 여자 코일, 일반 여자 코일인데, 타이머는 지연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아웃 명령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우리가 텍스트 명령이니까 여기는 출력 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일까지의 연산 결과가 ON 되면은 타이머 코일이 여자가 된다. 이건 이제 그 우리 일반 릴레이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설정 값까지 계수한다. 이게 시간을 계수하는 겁니다. 시간. 타이머에 설정을 하게 되죠. 여기 뒤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T0, K200 이렇게 했다 그러면 T0라고 하는 게 타이머의 이름입니다. 타이머 이름, 디바이스명. 그래서 요게 T 뭐 2000 얼마까지 할 수 있죠. CPU에 따라서는 8000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T0 0번에다가 그 다음에 K20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을 계수하는 설정하는 건데, K는 10진수를 의미하고 여기는 10진수를 의미하고, 20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인데 일반적인 타이머는 0.1초에 한 번 계수합니다. 시간을 카운트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0이면 0.1 곱하기 200 해서 20초가 되는 거죠. 20초. 0.1초에 한 번씩 200회를 계수하니까 20초. 20초 후에 동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설정값까지 계수해서 타임업 되면은 동작한다는 거죠. 접점이 동작하는 건데, A 접점은 ON 되고 B 접점 OFF 되게끔 동작하는 거죠. 일반 릴레이 접점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수 값은 설정할 수 없죠. 0으로 만약에 설정했다. K200이 아니라 K0 이렇게 했다. 그러면 0초. 순시에 바로 이제 동작하겠죠. 그래서 릴레이하고 똑같이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여자 코일하고. 그래서 타이머에는 저속 타이머가 있고 고속 타이머가 있는데, 저속 타이머는 0.1초 기본적으로 0.1초부터 우리가 여기서 10진수로 표시할 수 있는 숫자가 32,767까지입니다. 양수로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죠. 요게 16비트 10진수예요. 그래서 저속 타이머는 32,767초까지 3276.7초니까 이거 빼버리면 3276초까지 계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속 타이머는 0.01초예요. 고속 타이머는 여기 앞에다가 H를 붙여줍니다. H.
자, 이거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 접점 조건이 나오고 X5가 on 됐을 때 지금 T0하고 K30 여기가 실제 타이머를 3초 설정을 해준 거죠. 3초 후 동작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래서 X5를 누르면 여기가 여자가 되고 3초 동안 기다려서 얘가 동작하겠죠. 만약에 3초가 되기 전에 여기를 떼버리면, 손을 떼게 되면 3초가 되기 전에 손을 뗐다. 그러면 꺼지겠죠. 꺼지면은 여기 소자가 되고, 소자가 되면 이게 바로 리셋이 돼요. 바로 리셋 돼가지고 바로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작 안 하겠죠. 아예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 타이머입니다. 3초 동안 여기가 계속 ON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 눌러서, 이 타임 차트를 보면 눌러서 이제 3초 동안 쭉 3초 이상 유지를 해야 되죠. 누르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타이머 접점이 동작해서 얘가 켜지겠죠. ON 되면은 Y70이 불이 들어오고 점등이 되겠죠. 여기는 B 접점이니까 처음에는 켜져 있다가 3초 후에는 얘가 꺼집니다. 3초 후에는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T0는 B 접점이니까 처음에는 계속 켜져 있다가 Y71은 켜져 있다가 3초 후에 소등되죠. 얘는 3초 후에 점등되고, Y70은 3초 후에 점등되고, Y71은 켜져 있다가 3초 후에 소등됩니다. 그래서 타임 차트를 가지고 보면 이게 눌렀을 때, 처음에 눌렀다. 그러면 T0가 여자가 되죠. 여자 되고 여기 3초 동안 기다려줍니다. 우리 시퀀스처럼 3초 동안 T 접점은 동작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3초 후에 여기가 접점이 동작하죠. 접점이 동작하면 A 접점은 켜지고 B 접점은 그 전에 켜져 있던 게 꺼지게 되죠. 이렇게 동작을 해서 X5를 손을 뗄 때까지, X5 여기 손을 뗄 때까지 계속 켜져 있죠. 손을 떼게 되면 여기 다 꺼지고 여기도 다시 복귀하고 이렇게 되죠.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타임 차트가 되겠습니다. 타이머에 대한. 그래서 지금 이 회로도 같은 경우는 뒤에 지금 만들어 봤는데, 여기 타임 차트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타임 차트도 우리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적산 타이머 말고 여기 지연 동작 차트 만들었죠. X0 해가지고 쭉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순시 동작. K0을 했을 때 순시 동작 할 때 거고, 5초를 넣었을 때 똑같은 거 이제 만들었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고요. 적산 타이머, 타이머가 나온 김에 적산 타이머도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적산 타이머는 우리가 일반 여기 크게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좀 알아두는 게, 타이머 할 때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산 타이머는 시간을 누적해서 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누적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이제 카운트된 현재 시간 값을 갖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이렇게 적산 타이머 ST 0하고 K 300 했다. 그러면 X0 눌렀다. X0 눌러가지고 여기 일단 K 300이니까 30초죠. 여기가 개수가 150까지 됐다. 15초까지 개수가 되었다. 눌렀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껐어요. 여기 꺼가지고 꺼졌습니다. X0 버튼 떼가지고 꺼져도
이 150이 0으로 안 바뀌고 0으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지되는 요게 적산 타이머입니다. 일반 타이머, 우리 아까 나왔던 일반 타이머 같은 경우는 150 여기서 꺼버리면 150에서 바로 0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얘는 150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껐다가 나중에 또 켰을 때, 나중에 또 켰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150부터 시작해요. 151, 152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값을 유지하는 거, 이게 적산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용도가 있겠죠. 내가 껐다가 계속 껐다가 켰다 자주 할 때 그 전체를 다 합해서 시간을 계수하고 싶다. 그러면 적산 타이머 쓰면 돼요. 여기 보시면 유지하고 있는 현재 개수값부터 다시 개수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덧셈을 하는 거죠. 적산한다. 그런 말이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은 여기 만약에 개수한 값이 여기 300이 됐다. 그러면 이게 동작하는 거죠. 300 설정 값에 도달하면 여기가 st0가 있다. 그러면 동작하겠죠. 네. 30초에 동작을 해서 얘를 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이제 뭐냐 하면 또 하나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300이 됐을 때 우리가 그냥 타이머 같은 경우는 여기를 끊어주면 여기를 끊어줬다. 그러면 바로 여기 150에서 0으로 바뀌게 되는데, 얘는 그대로 값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끊어졌다 하더라도 여기 300일 때 300이다 그러면 끊어주더라도 이 300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뭡니까? 여기서 여자를 끊어주더라도 이 SD0가 만약에 ON 됐다 그러면 ON 상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꺼줄 때 또 어떻게 되냐면, 꺼줄 때는 리셋이라는 명령이 들어가야 돼요. 리셋. RST SD1. 내가 그 적산 타이머 SD1이라는 적산 타이머를 썼다 그러면 리셋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SD0를 썼으면 여기다가 만약에 X2 버튼 누르면 리셋하고 SD0 이렇게 해서 얘를 이 버튼 누르면 여기를 0으로 바꿔줘라 라는 명령이 필요한 겁니다. 리셋이라는 게 현재 개수값을 0으로 바꿔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거를 넣어줘야 되는 거, 이게 적산 타이머의 특징이고요. 카운터도 비슷해요. 카운터도 리셋 명령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산 타이머도 리셋 명령이 필요합니다. 일반 타이머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나중에 한번 쭉 전체를 해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세 개 비교를 하는 거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적산 타이머가 또 하나 또 신경 써야 될 게, 많이 안 쓰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안 쓴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파라미터에서 개수 설정을 안 되어 있습니다. 연계로 되어 있어요. 파라미터에서 개수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변경을 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창에서 PLC 파라미터 더블 클릭해 가지고 디바이스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한번 들어가서 해보시겠습니까? PLC 파라미터 요거 눌러서 여기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Q 파라미터 설정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디바이스 설정이라고 여기 있어. 가려져 있네. 어디 갔지? 이쪽에 있나 본데. 디바이스 설정이라고 한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 가려놨네요, 내가. 요 디바이스 설정 탭에 보시면 적산 타이머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0K라고 되어 있어요. 0K. 0K라고 하는 건 적산 타이머를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숫자가 다 정해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적산 타이머만 바꿔주면 또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적산 타이머 쓸 때 좀 할 건데 10K에서 16으로 바꿔주거나 그냥 제가 볼 때는 1K로 해주고 1K 해주고 여기서 하나를 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타이머를 하나 줄여줄 거예요. 타이머 뭐 2000개씩 쓸 필요 없으니까 타이머도 1K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시켜주면은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적산 타이머 쓸 때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임 차트. 네, 타임 차트는 적산 타이머 있을 때 다시 좀 설명하도록 하죠. 오늘은 그냥 주로 할 테니까 넘어가고 이거 작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이거 지금 타이머를 쓰는 건데 T0하고 K0를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좀 바꿔서 T0하고 K50 해서 여기 1번, 2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K0라고 하면은 지연 동작하지 않고 바로 동작할 거예요. 바로 동작할 거고 K50 하면은 5초 후에 동작하겠죠. 5초 후 동작. 여기는 이제 바로 동작하겠죠. 아까 했던 그 헤로드죠. 아까 했던 여기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여자가 되고 그리고 5초 후 동작 T0 K50 이 경우에는 5초 전에 버튼을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5초 전에 버튼을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초 전에 버튼 떼면은 여기가 소자가 될 때 0으로 바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얘가 여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버튼을 떼면은 0으로 바뀔 겁니다. 이거 적산 타이머도 한번 해볼까? 일반 타이머 부분 하고 나중에 적산 타이머도 한번 해볼 텐데 일반 타이머 여기 5초라고 된 게 이 5초 동안 여자가 됐을 때 동작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얘를 눌렀다가 5초 동안 누르면 얘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5초 전에 떼거나 얘를 버튼을 떼게 되면 다시 0으로 바뀝니다. 리셋 돼버리죠. 5초 다시 리셋되고 5초 전에 떼도 다시 리셋되고 일반 타이머 녹화를 안 시켰네요. PLC 파라미터에서 한 번 더 디바이스 설정해서 여기가 지금 2K라고 된 부분을 1K로 바꿔주고 적산 타이머 0K를 1K로 바꿔서 바꿔줍니다. 설정 종료하면 적산 타이머도 지금 1K 됐으니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좀 바꿔줄게요. F2 하고 여기를 T0가 아니라 ST였죠. ST0 하고 K 시간을 제가 한 50초 500으로 좀 바꿔줄게요. 시간을 좀 길게 ST0 하고 K 500 이렇게 바꿔주고 T0 대신에 ST0 바꿔주고 여기도 ST0
자, 이렇게 바꿔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PLC 쓰기. 네? 안 되지? 설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되어 있네. 다시 바꿔줘야 돼요. 여기 숫자가 이제 넘어섰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를 좀 조정해 줄까요? 여기를, 이해 안 되죠? 여기를 그러면 16개. 여기를 16으로 바꿔줘 보세요. 네. 네.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아무튼 설정하는 것도 참 골치 아픈. 2K, 0K인 경우에는 이게 0K인 상태 그대로 하면은 또 여기도 ST가 디바이스 숫자가 이제 부정확하다 나오죠.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됐다가 참. 이거 그대로 두고 딴 걸 좀 줄일까? 8개 16점 단위. 16점 단위로 해야 되니까 16. 이걸 그대로 두면 또 안 되는데. 점수가 또 다르다고 나오죠. 동작은 또 하네. 어떤 때는 이게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됐다 그러니까 저도 참 난감하네. 그냥 다른 거 그대로 두고 여기만 16으로 바꿔줘 보세요. 여기만 16으로. 여기 16으로 바꿔서 적선 타이머 사용하기 상당히 까다롭네. 이게 타이머 줄여주고 늘려주고 하면 됐었는데 또 이번엔 또 안 되네요. 여기 16으로 바꿔주면 원래는 이제 개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또 해보니까 되네요. 무시하고 진행하니까 됩니다. 그래서 16으로 바꿔주고 설정 종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온라인에서 PLC 쓰기 실행, 그 다음에 얘 누르고
자, 이렇게 다 됐습니까? 일단 제가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 누르면 숫자가 계속 손을 떼면은 여기가 요 숫자가 0으로 보통 일반 타이머는 여기 0으로 바뀌죠. 그런데 얘는 0으로 안 바뀌고 계속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500이니까 50초죠. 50초. 50초 동안 계속 누적해서 더해주게 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 50초니까 뭐 1분 조금 안 걸리네. 시간이 좀 계속 걸리니까 쭉 눌렀다가 뗐다가 하면서 50초가 될 때까지, 500이 될 때까지 계속 한번 눌러보세요. 너무 많이 잡았나? 한참 걸리네. 자, 지금 460까지 갔고 47, 8초, 49초, 네, 딱 50초가 됐더니 이제 500 됐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누적 적산 이제 500이 됐습니다. 500이 되니까 여기가 동작을 하죠. 접점이 다 동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붙어서 Y20 불 들어오고 여기가 떨어져서 Y21이 이제 꺼졌죠.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적산 타이머가 지금 동작을 잘 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임 앞돼서 동작한 것까지 나왔죠. 동작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일반 타이머는 제가 이 버튼에서 여기 손을 떼면 여기가 소자가 되고 요 숫자가 리셋돼가지고 0으로 바뀌어 버리죠. 일반 타이머는 0으로 바뀌게 되는데 적산 타이머는 안 바뀝니다. 그대로 값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나중에 원래 상태로 또 되돌리고 싶잖아요. 그죠? 0으로 되돌려서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500인 상태로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제는 뭐 여기 눌러도 숫자가 올라가는 건데 멈춰 있고 계속 이 동작을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리셋이라는 게 필요해요. 리셋. 제가 추가를 하나 시켜줘 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F2 눌러서 다시 쓰기 모드로 바꾸고 하나 더 눌러서 X1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리셋 되도록 RST, 여기는 F8 X1은 이제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여자 코일 부분에 뭘 써야 되냐면 이런 코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응용 명령 돼 있죠. F8. 여기 보시면 F7은 코일인데 F8이 응용 명령이에요. 이게 대괄호로 돼 있죠. 대괄호로 된 부분. 이 응용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이게 뜨고 여기다가 RST하고 ST0 눌러서 하셔야 돼요. RST가 리셋입니다. 리셋. 그러니까 리셋 명령. ST0를 리셋 시켜라 이 말이죠. 이건 뭐냐면 이제
SD0를 0으로 바꿔줘라 이 말입니다. 0으로. 현재 개수값을 0으로 바꿔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동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온라인에서 F4 누르고 온라인에서 PLC 쓰기. 여기 아까 500 상태 그대로 됐죠? 500. 아까 동작한 그 상태대로 되어 있네요. 500. 지금 SD0는 타임아웃 되어서 얘가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를 0으로 다시 바꿔주려면 X1을 눌러줘 볼게요. X1. X1 버튼 눌렀더니 여기가 0으로 바뀌어 있죠. 0으로 바뀌어 있고 지금 타임 500이니까 50초 설정한 그 설정 값에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은 다시 복귀 상태가 되죠. 동작하지 않고 복귀한 상태. 여기는 끊어지고 A 접점 끊어지고 B 접점 붙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적산 타이머에 필요한 거는 리셋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리셋.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카운터 배울 텐데 카운터에도 마찬가지로 리셋이 필요합니다. 카운터나 적산 타이머나 다 비슷하게 뭐냐면 여기가 요 코일이 소자가 되더라도 항상 현재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값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게 카운터하고 적산 타이머예요. 그래서 카운터인 경우에도 리셋을 해줘야 되고 적산 타이머도 리셋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일반 타이머하고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동작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타이머하고 적산 타이머 기본회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차트 부분 지연 동작. 네, 여기도 이제 비슷한 회로인데 여기까지 하고 붙여야 되나? 타임 차트 부분도 좀 중요하니까 타임 차트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차트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PLC 같은 경우는 타임 차트나 아니면 동작 그 순서 있죠. 동작 순서. 동작 순서. 이제 요런 이제 내용을 먼저 작성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얘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그 타임 차트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타임 차트를 나중에 좀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좀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 타임 차트를 보고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좀 타임 차트에 대한 개념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타임 차트라고 하는 거는 가로축 여기가 시간이에요. 시간이고 여기가 이제 이쪽 세로축에 있는 것들은 어떤 그 디바이스죠. 디바이스명. 그래서 X0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버튼이죠. 버튼 누를 때 또는 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T0는 여기는 타이머의 A 접점. T0라는 타이머 A 접점, 여기는 Y20 출력, Y21 출력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를 제어하는 순서는 보통 그 명령부라고 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타이머는 5초짜리 타이머예요. 5초 타이머. 5초 후에 동작하는 타이머인데 여기를 제가 X0 버튼을 그냥 눌렀다. 그러면
이 버튼하고 타이머가 같이 붙어가지고 이제 여자가 되겠죠. 여자가 되어서 5초 동안 기다리게 되는데 5초 전에 여기는 떼는 겁니다. 여기는 누름. 버튼 누르고 버튼을 뗐을 때 5초 전에 떼면은 T0가 동작하지 않죠.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눌러서 누르면 이제 타이머가 여자가 되죠. 여자가 되고 5초 동안 쭉 기다렸다가 동작을 할 텐데 5초 후에 동작하는데 이 동작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동작하겠죠. 얘가 동작하면서 T0가 동작하면서 Y20 켜주고 Y21 꺼주죠. 이런 식으로 이 타이머 접점에 의해서 얘가 동작하고 얘도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이제 여기는 이제 버튼을 떼는 거죠. 버튼 떼기 전까지는 동작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가 버튼 떼면 다시 여기에 이제 타이머도 꺼지고 타이머 꺼지면서 얘도 꺼지고 얘도 꺼지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동작을 제어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동작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버튼이 동작을 제어를 하고 있고 이 버튼하고 그 다음에 타이머의 접점이 이제 출력을 제어하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사실 그 타임 차트가 어렵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이 타임 차트 요 차트 가지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차트를 보고 프로그램 만드는 거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잡한 건 아니고 간단한 걸 이제 만들어 볼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전에 했던 거죠. 이건 이제 좀 다른 건데 자기유지 회로를 넣은 거예요. 여기 자기유지 회로. 이 부분이 자기유지 회로입니다. 일반적인 자기유지 회로인데 여기 뭐냐면 여기 X0는 이제 버튼이 X0하고 X1은 버튼입니다. 둘 다. M0는 내부 릴레이예요. 내부 릴레이. 출력을 써도 되는데 굳이 출력까지는 아니고 램프를 켜고 하는 그런 것까지 아니기 때문에 내부 릴레이 쓰면 되고요. 그리고 X0를 눌렀을 때 여기가 이제 on 시키는 거죠. on. X1은 오프 동작 시키는 겁니다. 여기가 오프 동작. 그래서 on 동작을 누르면 M0가 여자가 됐다가 여기 on 동작에 손을 떼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여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자기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기 유지.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여기 오프 버튼을 누르니까 꺼져 버리죠. 그래서 이 회로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자기 유지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X0 눌렀을 때 여기가 M0가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X1 눌렀을 때 꺼지고 그 다음에 자기 유지니까 여기가 Y20 이런 동작 이 회로입니다. 이 회로예요. 이 회로의 타임 차트가 요겁니다. 이 타임 차트하고 이 회로는 그냥 여러분이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자주 이제 쓸 거기 때문에 X0 버튼 눌렀을 때 켜지고 X1 버튼 누를 때 꺼지고 그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요 부분에 대한 회로는 있게 된다. 나중에 좀 자주 써먹을 거기 때문에 좀 외우고 계시고요. 이거 자기 유지 회로는 다 아시죠? 여기가
온 시키는 거고, 여기가 오프죠. 여기 Y20 붙어 있는 여기 자기 유지죠. 예. 시퀀스나 PLC에서도 이제 시퀀스 프로그램 짜는데 아주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 자기 유지 회로에서 회로가 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은 회로입니다. 타이머 A 접점, 여기가 동작할 때 여자가 되고 5초 동안 기다렸다가 얘가 동작을 하게 되죠. 동작하고 여기도 동작하고, 그리고 이제 스탑 버튼 누르면 여기가 꺼지면서 여기도 꺼지고 여기도 다시 복귀하고. 자, 이런 회로입니다. 이건 이제 타이머 기본 회로 동작 실습인데, 아까 있던 기본 회로에다가 여기 자기 유지 회로만 더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얘 누르고 얘만 있었죠. 지금 여기 부분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버튼 한번 눌렀다가 X0 눌렀다가 X1 누를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X1 누르면 손을 떼는 거, 꺼지는 거, 이런 자기 유지 회로를 추가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거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아까하고 좀 다른 점은 X0를 누르면 자동으로 자기 유지가 돼서 여기 쭉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X1 누를 때까지 계속 이제 여기가 여자가 되는 거, 유지가 되는 거, 예, 그겁니다. 뭐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시간 남는 학생들은 뒤에 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T0로 바꿨을 때, M0를 없애버리고 T0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다른 특성이 나오겠죠. T0는 5초 후에 동작을 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 유지는 안 되고 5초 동안 눌러줘야 자기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자기 유지는 기본은 요겁니다. 위에 거. 시간 나면은 여기 들어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 좀 여기 적어도 작성하는 부분은 조금 손에 익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서. 참고로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하자면, 이 부분은 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눌렀을 때 여기는 일단 B 접점 기본적으로 normally closed 돼 있으니까 붙어 있죠. 붙어 있어서 시작 상태에서는 Y21이 불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불이 들어와 있고, X0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가서 T0가 여자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사실 자기 유지 쓰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T0 접점은 여기는 시간 후에 동작합니다. 여기가 5초죠. 그러니까 여기는 5초 후에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른 상태에서 바로 이게 자기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5초가 지나야 여기가 이제
불이 들어오겠죠. 자기 유지도 되고 여기도 동작하고 여기 끊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시퀀스 회로에서는 시퀀스 회로에서 타이머가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타이머의 시퀀스 회로는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푸시 버튼 누르고 여기 자기 유지를 T 이렇게 해서 순시 접점 쓰는 경우가 있죠. 여기 PB1, PB2 하고 여기가 이제 타이머가 들어갔다. 그러면 2초에 맞춰져 5초에 맞춰져 있다. 5초에 맞춰져 있다고 했을 때 램프 L1 여기는 B 접점 L2 지금 이 회로죠. 여기가 T 0이라고 해줄까요? T0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시퀀스에서 쓰는 타이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여자 코일이고 여기가 순시 접점이 따로 있어요. 순시 접점이 또 있죠. 순시 접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시 접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PLC에서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PLC에서는 이게 없어요. 순시 접점이 없어요. PLC에서는 타이머에 순시 접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이머는 무조건 한시 접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LC에서 하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 유지를 타이머 접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실제로는 지금 이 회로를 요게 이제 T0가 아니라 이 회로를 쓰겠다 그러면 여기가 T0가 아니라 아까 나왔던 M0 해주고 여기 M0 이렇게 해줘야 똑같은 회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회로하고 같은 회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타이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시 동작, 플리커 타이머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